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골드만삭스 올해 금값 2,700달러 찍을 수 있다. 15일 투자 전문 매체 시킹 알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현지 시간 12일 관련 리포트를 통해 올 연말 기준 금값의 목표치 기존 온스당 2,300달러에서 2,7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자산 보유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 상향 조정의 이유입니다. 미국 삼성전자의 약 9조 원 반도체 보조금 역대 세 번째 규모.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에 약 9조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15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인텔,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없는 예비 거래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주주 환원 요구, 배당 확대서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 환원과 관련한 주주 제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아주기업 경영연구소가 공개한 정기 주주총회 리뷰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총 시즌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관련한 주주 제한 안건 수는 모두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건에서 5건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배당 확대와 관련한 주주 제한 안건은 지난해 27건에서 올해 12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9% 내린 2646.16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88% 약세 흐름 보이면서 844.9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파랗게 멍이 든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방금 예고해드렸듯이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조금은 약 9조 원으로 삼성이 받는 지원금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낙폭을 키운 삼성전자 오늘도 0.24% 소폭 내리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낙폭에도 불구하고 전일 0.4% 상승 탄력 보였던 SK하이닉스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76%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18만 3천 원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부터 네이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전일 지수에 밀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 빨간불 키웠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합산 시총 100조 원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최근 주가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오늘은 각각 0.8%, 0.35% 내리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만나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1% 가까운 약세 흐름 보이면서 17만 7천 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HLB 먼저 살펴볼까요? 전일 코스닥의 부진에도 5% 넘는 시세를 분출했던 HLB였습니다. 가남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은 0.7%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97,800원 선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장 4% 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2% 넘게 빠지면서 167,500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캠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엔캠이 어제장 12%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2%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부터 동진 세미캠 나와 있습니다. HPSP 만나볼까요? 네, 장마감 후에 HPSP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HPSP가 기업 매물로 나온 건데요. 코스닥 8위 업체가 매물로 나온 것이기에 지난 2년간 침체됐던 국내 M&A 시장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6% 넘는 시세 분출하면서 46,350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만나봤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도 시장이 하락하는 거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괜찮았었죠. 역시 지금 삼성물산이 지금 어떤 건설 쪽 이쪽보다도 약간 지주사 개념의 그 기업으로 좀 많이 탈바꿈했는데 뭐 밸류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주치나 정책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건설도 그렇고 뭐 상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 좋았었던 그런 주요 산업 부분 쪽이 이 성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패션, 리조트,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삼성물산에 대한 실장에서의 평가 부분은 1분기 실적도 본다고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소나 이 태양광 같은 이 신사업 부분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좀 일어나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삼성물산의 실적에 대한 우상향 방향성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그 주가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금융 지주사나 일반적인 지주사에 대비해서는 이 삼성물산이 이런 수혜는 덜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6,400억 이상까지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 부분 쪽에서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지분법 이익을 잡힌다고 한다면은 그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물산 살펴봤습니다. 전 사업부에 걸쳐서 실적이 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담아볼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오랜만에 2차 전지 소재 쪽 기업이죠. 바로 이 대주전자 재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지금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출하량에 대한 확대는 이 대주전자재료의 주가를 계속 좋게 좀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양극재나 이쪽에서의 흑연보다도 실리콘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 쪽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가 지금 가장 시장에서 불편해하는 게 바로 이제 충전 시간이죠. 이 실리콘을 흑연 대신 대체한다고 한다면 충전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효율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좀 둔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전기차 시장의 개화와 함께 우선 가장 좀 주목받았던 이 양극재, 음극재, 다음으로는 이 실리콘 쪽에서의 이 대체재나 이런 소재 기업들이 주목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은 영업이익은 300억 이상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기존에 2개 차종에서 지금 9개까지도 늘어난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첨가량도 기존의 5%에서 거의 최대 8%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만큼 이제 실리콘 음극재 부분 쪽에서의 뚜렷한 실적 부분은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대주전자재료가 어떤 그전의 LCD나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소재 업체라기보다도 이제는 확실히 이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변신한다면은
있지만 저는 이 대주전자 재료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주력 산업이 M&C 시장 쪽이죠. 이 전도성 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페이스 때 쪽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도 이 대주전자 재료 본업 가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4월 16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장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과대하다는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장 후반 낙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그러나 간밤 미증시는 이스라엘 참모총장의 발언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 견조한 소매 판매도 함께 발표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다소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 시각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98%, 1% 가까운 낙폭을 키우면서 2,644.17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1% 내리면서 845.455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5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PSP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죠. HPSP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5조 원 몸값 매각 소식에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5%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FST입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FST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투자 소식에 오늘 함께 오름폭 키우고 있는 FST입니다. 현재 1.39%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DI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죠. 어제장 20% 가까운 상승 탄력 보였는데 오늘은 소폭 내림세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53% 약세 흐름 보이면서 21,85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만나보겠습니다. 구리 관련주인 이구산업입니다. 최근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장 15% 넘는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오늘은 2% 가까운 시세 분출하면서 6,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JMB 만나보겠습니다. 전거래 일에 상한가 살짝 풀리면서 마감을 한 JMB입니다. 삼성전자의 미테일러 공장 소식에 관련주인 JMB 오늘도 함께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5% 약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봤고요. 개장 상황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위 자리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전달됐을 텐데요. 인텔과 TSMC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2나노 경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출발은 좀 약합니다. 1.2% 정도 하락하면서 81,2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HPSP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ASML로 불립니다. 전 공정에 필요한 어닐링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레센도가 이 매각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A 시장에서 몸값으로는 한 5조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 출발도 5.7% 정도로 강하게 출발합니다. HLB는 0.71% 정도 하락하고요. 한미 반도체 지금 TP 상향하는 리포트 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ABM과 관련해서 검사 장비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TSV 공정으로 적층되어 있는 반도체 칩에 대해서 6면을 전부 다 검사해서 불량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전달됐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85% 정도 하락합니다. 엑시콘도 7.3% 정도 오늘 올라와 있고요. HB테크놀로지 유리기판 관련주죠. 0.93% 상승합니다. 전선 관련주는
오늘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대원전선이 5.7% 정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로 에코프로비엠은 1.7% 정도 밀립니다. 방사는 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장 출발할 때는 좋게 출발했지만 장 막판에 좀 무너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출발도 약하긴 합니다만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0.1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 남아있기 때문에 석유 관련주들도 몇 가지 눈에 띄네요. 흥구석유도 오늘 6.1% 정도, 한국석유도 지금 14.9% 정도 크게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움직이는 쪽 전기가스업 먼저 있네요. 전기가스업 중에서도 한국전력 1.9% 정도, 통신업도 보시면 지금 KT 0.58% 정도입니다. 어제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강연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 저PBR 관련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움직이는 쪽 먼저 보겠습니다. 정보기기가 먼저 올라와 있네요. 데이터 솔루션 3% 정도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쪽으로도 보시면 네페스 5%, 시그네틱스 3.7%, SFA 반도체도 2.9%입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쪽 보시면 먼저 의료 정밀 섹터 오늘 좀 하락하는데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 보시면 DI도 있고요. 오늘 우진도 1.25% 정도 하락합니다. 전기전자가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삼화 콘덴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1.7% 정도, SK 하이닉스도 1.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좀 떨어지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 쪽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HLB 대장주격이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삼천당 제약도 오늘 3.2%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성정보 오늘 1.6%, 폴라리스 AI도 1.6%입니다. 그나마 좀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나 했는데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네요. 1.6%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유일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물량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보자면 오늘 금융 투자 쪽에서 가장 크게 매물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가 일단 유일하게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마단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움직이는 쪽 오늘도 전선입니다. 대원전선 잘 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동 리스크 안고 있는 한국석유도 오늘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오늘 오랜만에 좀 시세 보이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국방, 방산 관련된 쪽도 오늘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장 분위기 좀 살펴봤으니까요.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출발이 81,000원입니다. 1.4% 정도로 더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보조금이 지금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82층이 붕괴된 시점으로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을 오히려 기회로 좀 삼아봐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는 빠질수록 저는 매수 관점에서 좀 담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슈 부분보다는 이 삼성전자의 이 기업 가치,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삼성전자의 이 일반적인 디램이나 AI 이 디램 쪽, 메모리 쪽에서의 이 상승은 실적에 대한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이 수요 부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디램이나 랜드의 감산 같은 자체적인 구조적 조정 노력으로 이 가격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떤 자체적인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HBM도 얘기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CXL 같은
이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을 삼성전자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SK하이닉스의 약간 주가적인 측면에서 밀렸던 부분이 물론 이제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로 먼저 흑자 전환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새로운 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약간 밀리는 모습을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가 됐었는데 하지만 이 어떤 CXL이나 여러 가지 부분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경쟁력에 대한 입증을 좀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하더라도 6조 6천억을 발표한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 부분은 그대로 지금 수급으로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재고평가 환입을 제외해도 디램이나 랜드 모두 예상보다 견조한 업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기존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11만 원 근처까지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런 걸 봐주면 삼성전자는 좀 조정받았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출발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1.8% 정도까지 2% 가까운 낙폭 키우면서 어느덧 81층도 무너진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환율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출발은 1,389원입니다. 1,390원 지금 목전에 앞둔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수급 동향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덜어내는 쪽 중에 하나가 또 전기전자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많이 덜어내는 쪽 보면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이탈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환율 1,400원까지 테스트 구간이 좀 진입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1,400원 이상까지는 생각을 해 놓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이 어떤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좀 멀어진 느낌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달러에 대한 압력에 대한 확대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부분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고 한다면은 달러에 대한 환율에 대한 상승 부분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당장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를 하긴 힘들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몇 년을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몇 년을 계속 갔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런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부분이 몇 달 안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나라 전 세계가 좀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금리 인하였죠. 올해 6월달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 6월에 대한 금리 인하는 약간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5월과 또 4월, 5월, 6월 안에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쉽게 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이 환율에 대한 상승 여력은 좀 높게 남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환율이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00원 선에 대한 테스트 구간까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오늘 외국인 좀 잘 움직이는 쪽 중에 코스피 쪽에 움직이는 쪽이 전기가스업도 있고요. 통신업도 섹터가 좀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복형 금감원장이 어제 밸류업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에서 외국인이 반도체를 팔고 저밸류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뉴스 속에서 밸류업 관련주들에 대한 힌트를 조금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PBR 주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전엔 저 PBR 주가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의한 외국인들이 이 바스켓을 매수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총선도 끝났고 저 PBR 듀에 대한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이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차익실현에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PBR주 같은 경우에도 차익실현 그 물량이 나왔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주 안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기준은 여기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지금 자동차 업종, 뭐 기아나 현대차가 물론 환율에 대한 수혜 부분도 있긴 하지만 PBR주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앞서서 제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PBR주 안에서도 그저 소외됐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 위주로 매수 관점이 어제도 좀 들어왔던 걸 봤을 때 지금은 이 PBR주 안에서도 종목을 골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무튼 지금 이제 총선 같은 주요 이벤트가 지금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금 실적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PBR주 안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총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차익실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약간은 좀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빠졌을 때 PBR주 중에서 실적 괜찮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몇 개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총선 이후 동력을 잃은 건 사실이지만 어제 또 별력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사 시간에서도 삼성물산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사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도 양시장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현재는 좀 중동 리스크 부분들이 좀 너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율도 지금 1,400원 좀 문턱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시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엔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결국 이제 기업 측면에서 입장을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은 뭐 기업에 대한 지금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다소 지금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좀 소폭 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반도체가 올 초부터 계속 좀 랠리를 좀 이어왔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좀 종목별로 봤을 때도 고점을 좀 찍고 나서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수급 쪽이 강하게 들어와 주는 것이 일단은 좀 일단락이 된다고 해도 저 PBR 쪽으로 좀 이동을 해준다고 해도 지수에 대한 좀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좀 낙폭을 키운다든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로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좀 구간들도 형성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지금 증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국제유가 관련주라든지 뭐 해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좀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이 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좀 접근을 좀 권고하고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으로만 지금 증시를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독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안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좀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테마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흥하해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스퀘어, 대한해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거 좀 살펴볼까요? 일단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흥하해운을 좀 탑픽으로 좀 뽑고 있는데 사실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중동 리스크 부분들, 이제 해협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좀 해운 운임 지수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좀 가파르게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된 부분들인데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해운 관련주 내에서는 대장으로 계속 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일단 거래 대금들이나 거래량도 굉장히 좀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또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일단 뭐 2년 연속 계속해서 흑자 기조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고 뭐 유보율이나 부채율도 생각보다 좀 견조한 흐름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테마가 형성이 돼서 좀 급격하게 좀 상승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여전히 흥하해운은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에서 계속 대량의 거래 대금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금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해협 리스크 부분들은 1달러, 이제 단기적으로 1달러게 될 그런 리스크가 아닙니다. 일단 이제 물동량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흥하해운은 저는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이 됐어도 실적 개선에 대한 플러스 알파까지 붙으면서 일단 어느 정도 주가 상승폭은 더더욱 지금 시기에선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러스 알파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모트렉스, HPSP, 엑시콘, 네페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HPSP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이미 좀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온 상황이죠. 일단 지금 HPSP가 매물로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국내 좀 반도체 빅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밸류 대비했을 때도 매각 비용이 좀 비싸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2019년도 대비해서 올해까지 봤을 때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성장률이 뭐 10배 이상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독점 장비 부분들의 점유율을 계속 좀 확보를 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는 부분들의 HPSP의 주력 제품군 역시도 계속해서 수요가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고점 찍고 좀 우하향 추세로 좀 단기적으로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래 대금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터지면서 내려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일시적인 좀 조정을 좀 강하게 주고 있는 부분들 또 최근에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웠다는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HPSP가 향후의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견해로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출발도 괜찮네요. 갭 상승 출발했고요. 지금 꼬리가 좀 달리면서 변동성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4%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매물로 나온 상황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급등주도 함께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오늘 이 시각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죠. 라닉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사들과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가 이달부터 인천 일대에서 시험 운행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라닉스도 시간의 매매에서 10% 넘는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1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자율주행 실증차 부각으로 시간외에서도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20% 가까운 시세 분출하면서 3,1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엑시콘입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이자 검사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엑시콘입니다. 전일 삼성의 미 보조금 소식에 시간 외에서도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5% 가까운 오름폭 키우면서 28,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번째 종목 워트입니다. 워트는 삼성전자의 해외 법인에 THC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미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에 THC 장비 도입이 확정될 시 현지 지사를 설립해 직접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올랐습니다. 현재 15% 넘는 시세 분출하면서 13,9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동전자입니다. 4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에서도 큰 오름폭 키웠습니다. 현재 상한가 가까운 오름폭 키우면서 11,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네, 대동전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주 반도체네요.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지금 신규분들은 충분히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입니다. 손익비가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손절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이 없고 오히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까지 현재 제주 반도체가 좀 왔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매력적으로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좀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제주 반도체 좀 수익성 개선 여부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 일단 제주 반도체가 지금 기술 특성상 저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좀 특화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저전력 반도체가 필수로 필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주 반도체가 지금 충족을 명확하게 좀 시켜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 쪽에서도 LP D램 쪽에 대한 기술 인증까지 받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좀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좀 기술력 부분들은 이미 입증이 됐다라는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향후에 좀 실적 개선 여부는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저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이 제주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결국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파이를 제주 반도체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매출 여건을 좀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런 온디바이스 AI 시장 같은 경우는 섹터에 대한 뭐 단기적인 테마라기보다는요 좀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언제든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제주 반도체는 지금 자리에서도 눈여겨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는 한때 너무 잘 갔던 종목이라서 신규 매수하기에 적정한 가격대가 언제쯤 올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이 좀 적정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 반도체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이 종목도 요즘 굉장히 잘 가는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현대차 지금 자리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따라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 일단 현대차가 아직까지는 뭐 우호적인 환율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수요도 굉장히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차량 판매 호조세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죠. 그만큼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지금 유리한 환경이 계속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도까지 일단은 현대차도 지금 부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은 충분하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향후에 좀 추정치 상향 가능성 여부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좀 본격적인 좀 개정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은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까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밸류 프로그램을 개시를 하고 나서 일본 완성차 업계들이 저가 대비 상승폭이 거의 한 50% 이상까지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확정안이 뭐 명확하게 안 나왔다고 해도 일단 지금 할인율의 50%를 제외시킨다고 해도 지금 현대차는 앞으로 저는 한 15%, 20%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최근에 좀 눌림이 나오고 다시 좀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코스피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줘야만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적인 구간들이 좀 형성이 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구간에서는 기존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비중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고요.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의 현대차를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좀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주주 환원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배당보다는 얼마나 많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얼마나 많이 소각할 것인가에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이번 흐름을 좀 맞춰서 가더라도 현대차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 이제 배당금 부분들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 부분들을 써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가 최근에 좀 환율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본다고 할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려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빠지지 않고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의 매력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란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 자사주 취득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좀 호재로 작용을 해주고요. 보통 이런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펌핑이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배당금과 좀 우호적인 주주 친화 정책 부분들이 계속 조성이 돼야만이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승폭 역시도 좀 강하게 들어와줄 수가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향후에도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이 될 거고 플러스로 이제 주주 친화 정책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배당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모멘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현대차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GS건설 보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건설사들 줄도산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 커지고 있는데요. GS건설은 좀 살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리스크는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리스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택 원가율 안정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3년에 계약했던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24년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사비 증액이나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나라에서 걱정하고 있는 유동성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PF 리스크가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PF 같은 경우에는 1, 2년짜리 만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지금 차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착공과 관련된 PF 같은 경우에는 24년과 25년에 걸쳐서 착공으로 전환될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영업 정지는 일단 모두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고요. 다만 판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고 나갈 신사업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주택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감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포인트죠. 신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실적 발표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하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여전히 바이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NH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7% YOY 대비해서 상승하고요. 영업이익률도 4.1% 정도 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사업 부분이 이걸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 QOQ로 4.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특히 게임 부분에서 성장을 좀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부분, 커머스와 클라우드가 앞으로에 있어서는 이 동사에 있어서 변곡점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H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NHN 커머스가 아이코닉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 아이코닉이라는 것이 유럽에 있어서 럭셔리 브랜드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굉장히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아이코닉이 중국 안에서 확대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성장세도 같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NHN 클라우드도 또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 성장성 확실하고요. 중기적인 마진도 확실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가는 4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화시스템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장 초반에 방산주가 굉장히 잘 가다가 장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출발도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방산주 중에 하나 골라왔고요. 한화시스템 첫 번째 포인트 육해공 수주 잔고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육상으로 본다면 폴란드양 2차 잔여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K2 전차나 K9 자주포이고요. 루마니아 등에서 해외 수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메인 제품 중에 하나가 다기능 레이더가 있습니다. 중동 쪽에서 청궁2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될 다기능 레이더에 대한 수주가 한화시스템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외에도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위성과 UAM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눈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SAR이라고 해서요. 초소형 정살 위성을 의미를 합니다.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고요. 25년까지 5기 운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UAM입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오버에어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제품 조립은 작년 말에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올해는 테스트 비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프리미엄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그래서 바이고요. 목표가는 21,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은 한화시스템 리포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최근 이슈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이후 가칭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함께 설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왜 인적 분할을 하는가라는 부분이겠죠. 방산 중심에 있어서 잘하는 걸 조금 더 잘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 방산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잘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9월쯤 됐을 때 기업 분할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기업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첨단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화와 수출 부분에 초점 맞추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도 살펴보면요. 특히나 방산이 제일 큽니다. 74% 정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ICT가 25%, 그리고 신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0.2% 정도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6회공 방산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폴란드양에 대한 2차 잔여 물량이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있고요. 중동 쪽에 있어서는 천궁2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될 다기능 레이더 이 부분에 대한 수주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화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 통합 전장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사격 통제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더도 이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더가 어떤 부분인지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자주포 K9 천궁2가 있다고 쳤을 때 레이더는 전파를 반사를 시켜서요. 물체가 감지를 하고 다시 한번 반사돼서 오는 내용을 통해서 신호를 얻고 이 안에서 데이터를 얻는 장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기능 레이더, 이 한화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다기능 레이더는 어떤 의미인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적도 하고요. 교전 유도탄을 유도하고 피하 식별이나 탐지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궁2를 예로 들어서 보면요.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가 정보를 습득한 후에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하면요. 만약에 요격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통제소로 이 신호를 보내게 되고 발사대에서 이를 유도탄을 날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요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육해공을 통틀어서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육상에서는 중거리나 장거리의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여기에 다기능 레이더가 들어가게 되고요. 공중에서는 KF-21, 그리고 해상에서는 차기 호위함 레이더까지 함께 포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신사업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우주의 눈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SAR도 있습니다. 이 위성을 발사를 시켰습니다. 23년 12월에 1호기를 발사를 했고요. 24년 4월에 2호기를 발사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기존 위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동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본체랑 탑재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나 부피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발사체도 이 안에 다수를 좀 실을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가는 21,500원을 제시했으니까요. 방산주 중에서는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중동 불안의 국내 증시 이틀 연속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 6,400억 이상 평가되는 삼성물산과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예상되는 대주전자재료 만나봤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저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 보유한 제주반도체, 여전히 저PBR 모멘텀 유효한 현대차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